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5월이 다 마무리되고 6월을 맞이하는 첫 주말이겠죠. 자, 오늘 5월 달까지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맞이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했고 특히나 수요일, 목요일은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한 주였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행인 것은 우리 금요일 시장에서 반등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멈추었고 아마 6월 달에는 5월 달에 하락을 멈추고 적어도 큰 폭 하락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금요일 장에서는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했지만 기관들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저점의 바닥을 다지는 모양새를 치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게 매수세가 기관과 외국인 양쪽에서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만 홀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은 멈추었지만 상승하려면 언더시 다음 주에 월화수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5월 달에 현금을 많이 확보하신 분들은 6월 달에 종목을 많이 매수할 수 있는 포트를 구성해서 중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장이 6월 초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통 7, 8월로 넘어가게 되면 휴가 시즌이라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6월 달 오늘 강의를 잘 드시고 6월 달 수익을 잘 내셔야 하는 이런 중대한 터닝 포인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월 달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매일 수익을 내셨거나 또는 계좌를 잘 관리하신 분들은 이제는 드디어 매수해야 될 기회가 온 것이고 5월 달에 또 너무 반도체 종목에 추천을 많이 받아서 물리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반등할 때 조금 손절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오전 방송에서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을 했는데 대부분이 반도체에 물리신 분들은 특징이 어떤 추천을 받고 매수하셨는데 추천을 받고 매수한 종목들을 이렇게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데 금년에 반도체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추천받고 매수하셨다가 지금 수익률은 굉장히 막 마이너스 50% 막 60% 내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수익을 말할 때 핵심이 뭐냐면 지난 5월장이 어떠했는지 5월장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토요일마다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로 사실이었는지를 제가 이제 한번 되짚어보는 과정을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오늘 말미에 가서는 다음 주 6월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데 잘 돌이켜보게 되면 5월 달에 시장을 보는 관점과 6월 달에 보는 시장의 관점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 5월 달에 제가 했던 강의를 리뷰해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수익을 말하다 종점에 말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장을 대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말이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아마 5월달 오늘 좀 이따 리뷰해보겠지만 리뷰해보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말이 안 맞을 것 같아. 맨날 옳은 종목 얘기하고 있어. 맨날 똑같은 종목을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익률을 한번 되짚어보게 되면 제 말이 계속 운이 좋았겠지만 계속 잘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도 잘 몰랐었는데 오늘 수익을 말하다를 준비하면서 5월 4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쫙 봤더니 신기하게도 실리콘투와 잉그루드랩은 매주간 소개시켜드립니다. 매주. 자, 한 주도 빠짐없이 실리콘투와 잉그루드랩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실리콘투와 잉그루드랩이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오늘 하나씩 살펴보고 그 실리콘투와 잉그루드랩이 뭔지 아직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그 종목들에 대한 우리 리뷰를 통해서 6월 달에는 어떠한 종목과 이슈와 이런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방향점을 잡겠습니다. 우리 선장이 바다를 가는데 방향타를 좌우로 막 흔들어 버리면 못 가는 거와 똑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식 계좌의 선장인데 선장이 이 종목 샀다 팔았다 또 어떤 종목 사갖고 안 팔고 버티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배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 계좌의 선장이며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주식에 대한 매수에 대한 관점, 뷰 포인트가 있어야 주식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 첫 번째 리뷰를 하겠습니다. 5월 4일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소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 4일 수익을 말하다 해서 제가 강의 드렸던 종목들인데 한두 종목이 더 있는데 다 비슷한 유형이라서 3개만 뽑아왔습니다. 자, 실리콘투, 인그루드랩, JCS 메디칼을 제가 첫 방송에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3월 26일 날 화요일 날 아무도 추천하지 않을 때, 자, 5월 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추천하잖아요. 3월 26일 날 7종목을 추천했고 그 이전에도 제가 인글루드랩과 실리콘투는 이미 3월 26일 이전부터 공략주로 추천해 준 종목들인데 여러분들이 늦었지만 5월 4일에 제 방송을 보시고 월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즉 월요일 날 매수했을 때 대략 172%의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안 믿으셨을 분이 대부분이 많을 겁니다. 저 화장품이 그때만 해도 5월 첫 주만 해도 좀 오른 것 같은데 반도체가 더 좋지. 대부분의 전문가가 반도체를 얘기해.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오늘 현재 시점까지 제가 어제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실리콘투에 제가 5월 4일 날 방송한 이후에 수익률이 자그마치 112%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디 안 놀러 가시고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172%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충 사셨어도 몇십 프로는 사셨겠죠. 그죠? 인그루드랩은 제 방송 이후로 바로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많이 오름으로써 63%의 수익을 보여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24%. 이 정도면 여러분들 수익률 최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실리콘투를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실리콘투는 우리 이제 요즘에 K 화장품이 선도주잖아요. K 화장품은 왜 선도주냐면 요즘에 시장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 작년에는 2차 전지가 막 시장을 휩쓸었죠. 금년 초에는 뭐가 시장을 휩쓸었습니까? HBM 반도체, 즉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HBM 반도체를 주도주로 해서 반도체주가 대세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지나서 HLB 그룹주가 대세였고, 물론 HLB 그룹주도 제가 추천해서 많이 다 올랐던 걸 알 수 있으시겠지만, 그죠? HLB 그룹주가 대세였고,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 4월 말부터는 뭐가 대세입니까? K-뷰티, K-화장품이 대세였고, 특히나 이번 주는 화장품의 진가를 발휘했죠. 이 하락장에서는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그럼 어느 섹터에서 돈을 벌까 이렇게 찾게 되다 보니까 실적이 제일 많이 있는 섹터가 화장품인데 그 화장품 중에서도 실리콘투는 오프라인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 이커머스라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나라의 컨슈머들이 누구나 접속해서 쉽게 살 수 있고, 그런 플랫폼의 운영 비용이 작다 보니까, 고정비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도 국가가 더 애드하면 애드할수록 그만큼 더 영업이익률을 상승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5월 4일 날 제가 소개시킨 방송에 종목들의 주 종목은 K-뷰티, 즉 화장품과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추천드려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들 이렇게 좋습니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때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매수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기록했을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실리콘투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첫 방송에서 2월 1일 날 추천드리고 또 3월 19일 날 방송에서 공략주로 드리고 또 그래도 못 받으신 분을 위해서 5월 4일 날 방송 후에 그때 뒤늦게라도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수익률을 172% 기록하셨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서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셨거나 바로 안 사셨을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반토막 정도는 수익을 내셨겠죠. 60%.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의 연간 수익률을 실리콘투 하나로 다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늦었을 때가 뭐든지 빠른 겁니다. 자, 이 한 종목 한 게 아니라 인그루드도 추천드렸죠. 자, 이 두 종목은 제가 5월 4일, 10일, 18일, 25일 토요일 4주 연속으로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고 계속 수익이 냈던 두 종목입니다. 자, 제가 왜 굳이 매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까? 그거는 매주 그 타이밍에서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매주 추천드린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제 계산은 모르겠는데 내려간 종목이 없을 정도, 물론 일부 조금 내려갔다 올라온 종목이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5월 한 달 내내 방송했던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특히 그중에 실리콘투와 인그루드랩은 빠짐없이 제가 소개시켰던 두 종목이 이 두 종목인데, 실리콘투가 이렇게 상승률을 112%나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회사의 수익 구조가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화장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파는데 그 판매 방식이 중요한데 수익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커머스를 통해서 전 세계 200개 이하의 국가, 약 200개 국가의 컨슈머들이 접속해서
인디 브랜드의 상품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상품 공략도 좋은 게 고가 상품이나 아주 저가 상품이 아니라 중저가 상품인 인디 브랜드 상품 위주로 입점을 시켜서 여기서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시장의 대규모 수익과 매칭이 잘 되는 어떤 그 상품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유통구조. 유통구조로 하면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 유통구조를 내는데 온라인 유통구조를 통해서 어떤 오프라인 유통구조의 비용구조가 높은 분을 회복한 것이 커버친 것이 바로 실리콘투의 이커머스 플랫폼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수익이 계속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많이 상승률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플랫폼을 하는데 회사가 얹어지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 비용 구조가 약간씩밖에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더 투입된다가 이 정도인데 다르게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은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오프라인 매점을 늘려갖고 매출을 늘리기 때문에 그 매출에 비례해서 비용이 늘어가는데 이건 매출에 비례해서 늘어간 게 아니라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용의 포션은 적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이 매출이 증가할 때마다, 즉 규모의 경제 효과가 늘어날 때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반영되어서 실리콘투가 오늘 현재까지 17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종목은 제가 분명히 이후에도 제가 추천 후에 어떤 상승률을 보이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목을 먼저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회사가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의 작년도 23년도 실적이 전년도 실적의 3배인데 금년 예상 실적도 다시 작년도 실적의 3배 이상이 예상되니까 이보다 세상에 급성장하는 회사를 놔두고 우리 1, 4분기에 모든 전문가와 모두는 아니겠죠. 거의 대부분 전문가와 방송사들은 반도체주의 실적이 작년보다 개선됩니다 합니다. 개선된다고 했지 누가 대박난다고 안 그랬죠. 근데 이런 회사가 대박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이익이, 실제 이익이, 매출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실제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3배가 증가했고 금년도 3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는 아마 실리콘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화두는 뭡니까? 실리콘투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뒤늦게 5월 4일 방송을 보셨더라도 여러분 이만큼 수익을 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 잘 보시고 이 종목은 또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따라잡으라 이게 아니라 얼정 부분 내려오면 거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실리콘투를 거래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매수 매도에 임하는지를 잘 보면서 거래를 하셔야지 무조건 따라 매수하시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인글루드랩입니다. 인글루드랩은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리기를 3월 19일인지 26일인지 그때 공략주로 아마 실리콘투랑 바꿔서 드렸는데 그때 공략주가 인글루드랩이었고 또 4월 달에도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고 5월 달에 5월 4일 날 이 자리에서 수익을 마련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60% 이상의 수익률을 났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반도체주를 매수하신 분의 목소리를 오늘 제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들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그중에 한 분은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퀄리타스 반도체를 추천받으셨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전문가의 추천으로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 트레이딩 할 종목을 연세가 많은 분이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작년도 실적을 봤더니 적자가 110억인데 금년도 흑자를 예상하지 못하는 회사였는데 단순히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테마다라는 이슈로 올랐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 많이 하락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도 고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회사란, 주식이란 별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얘기하는 건데 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버블이라고 합니다. 버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반도체주를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2월 달에 네오셈을 추천드려서 2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또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 공략주로 GST라는 액침 냉각주를 추천드려서 10몇 %의 수익을 올려드렸지만 그렇게 단기적으로 한 며칠 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드리고 우연히 또 운 좋게 두 종목이 잘 맞았지만 가능하면 실적이 나오지 않는 반도체는 잘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리콘투나 인글루드랩 같이 실적이 나온 종목들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불평을 바라보는 눈을 좀 개선하셔야 될 필수입니다. 제가 5월 달에 말씀드리길 여러분들은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종목의 섹터를 볼 수 있는 뷰, 그 글라스를 끼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추천한다고 막 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돈이 되는 회사, 돈을 만들어 놓은 회사,
돈을 굴릴 수 있는 회사를 투자하시라고 다시 한번 이 실리콘투와 인그루드랩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그루드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상장된 유일한 미국 화장품 회사입니다. 물론 대주주는 코스메카 코리아라서 국내 회사지만 이 회사는 미국에 상장됐는데 당연히 대주주가 한국 회사다 보니까 한국 치고 국내 시장에 상장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공장과 마케팅이 주력이 어디에 있냐면 미국 뉴욕에 옆에 있는 뉴저지주에 있습니다. 뉴저지주에. 거기는 미국 맨하탄이 아니죠. 미국의 어떤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다국적 화장품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도 좋고 그리고 뉴욕이라든가 뉴욕 옆에 뉴저지에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고 거기에는 우리 중저가 인디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화장품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수출할 필요가 없고 현지 생산, 현지 판매가 가능한 유일한 국내 화장품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투와는 또 별개의 개념입니다. 실리콘투는 이커머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공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그루드랩은 전 세계보다는 딱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의 3억이 넘는 인구를 겨냥한 타겟팅이 되는 거고 미국과 한중 관계의 무역 관계와 관계없이 미국 현지의 생산 공장과 현지 마케팅 팀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그 컨슈머들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며 이 회사의 이런 장점이 현재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고 뒤늦게 기관과 외국인들도 제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깨달아서 최근에 와서 특히 지난주 또 이번 주에 와서 매수를 많이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을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실적 이슈 돈이 되는지 잘 보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이시스 메디칼을 생소할 수 있는 분인데 회사 이름에서처럼 메디칼입니다. 메디칼 의료기기 회사인데 이 회사는 실리콘투와 인그루드랩의 매출 판매 구조를 다 갖고 있는 그죠? 업종은 틀리지만 업종은 의료기기지만 다 갖고 있습니다. 즉 실리콘투는 온라인이고 인그루드랩은 오프라인인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구조를 다 갖고 있는 그죠? 양수 겸장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국 병원에 대한 오프라인 마케팅 스트럭처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도 판매하기 때문에 매출이 한쪽 부분이 좀 약해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을 회사다. 이래서 제가 3월 26일 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1타 강의를 통해서 쭉 무대기로 K비트를 설명드릴 때 추천드렸고 그 위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오른 이후에 5월 4일에도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24%가 올랐습니다. 24%가 어떤 분들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수익률이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안정된 종목을 추천해서 수익률을 냈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익률이 많이 나나요? 그러게 이제 수익률이 실리콘투처럼 많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투자해서 수익을 버는지가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1000%면 뭐합니까? 그죠? 1억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5%인 게 훨씬 중요하죠. 1억 투자해서 5%는 얼마입니까? 5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에다가 10,000%의 수익을 얻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제시해드리는 종목들은 안정적인 종목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제시해드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유리한 포지션을 안방에서 점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 4일 오늘부터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났습니다. 자, 실리콘투, 인그루드랩,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잘 설명을 드렸죠. 자, 다음은 5월 11일 보겠습니다. 자, 5월 11일에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의 변화가 없죠. 자, 실리콘투, 인그루드랩은 여전히 상위에 자리하고 있고 본노와 클리오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때도 말씀드렸냐면 이때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기를 여러분들을 시장에서 이슈가 있고 수급이 있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매수하세요를 제가 지난 수개월간 말씀드렸고 반도체주는 위험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유명하신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믿으셨을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5월 11일 방송 후에 실리콘투는 여전히 56%, 인그루드랩 58%, 즉 뒤늦게 5월 첫째 이 방송을 보시고 월요일 매수하셨어도 이 정도 50% 정도의 수익은 내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첨부해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본도 있고 클리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종목도 3월 26일 날 제가 1타 강의에서 밤 8시 방송에서 이미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죠.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이만큼 안 나와도
20%대 이상이면 수익률이 이 정도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이 정도면 잘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종목이 있어서 오늘 잘 소개시켜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좋은 전문가의 방송을 잘 듣고 좋은 방송사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유명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추천하십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막 25%짜리 이런 거 막 방송에 추천하고 자율 매도 하세요. 그러더니 상한가 올라가면 막 소개합니다. 자, 유튜브나 방송에. 근데 두 종목을 소개했는데 한 종목은 막 급락해서 마이너스 17% 나간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추천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계좌를 합치면 손해인데. 그죠? 상한가에 가면 뭐합니까? 올라간 거를. 그죠? 같이 올라가는데 내려가서 손실 왕청난 종목이 있으면 뭐합니까? 소용없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정도 거래 매매는 하기가 어려우셨습니다. 아마 대부분 추천하신 분들도 그 정도 거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린 이렇게 실적이 나고 안전적인 종목을 거래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본누와 클리오는, 본누는 어떤 성향이냐면 본누도 역시 미국향 매출이, 미국 쪽의 매출이 늘어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쪽 매출은 실리콘트 인그루들의 본누, 이 정도가 핵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미국 쪽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는 미국이 우리 한국, 동아시아보다 이 마스크 해제가 빨랐다는 겁니다. 1년 이상 빨랐기 때문에 마스크를 해제하면 뭐합니까? 자, 여자나 남자는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당연히 마스크 해제되면 화장품을 더 쓸 수밖에 없죠. 얼굴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실리콘투와 인그루드 외에도 본노도 늘어나는 것 때문에 본노의 상승 요인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쪽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클리오도, 자, 본노와 클리오의 핵심 뭐냐면 이게 이제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 화장품은 그러면 중저가이면서 기초 색조해야 된다. 이게 요즘 화장품의 대세입니다. 근데 그 대세라는 걸 요즘은 다 아시죠? 근데 제가 5월 11일 방송할 때는 대세가 아니었고 이제 뜨기 시작한 시점이라 여러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매수하셨어도 2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본누와 클리오도 화장품주 한번 잘 보셔야 되고 제가 5월 11일 방송하면서도 화장품주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를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는 HBM 반도체 중에서 수익을 내는 종목이 많지 않다. 실적을 내는 종목 2, 4분기에도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실리콘투와 인그루들의 본누 클리오는 원래 1, 4분기 실적을 많이 냈지만 1, 4분기가 성수기가 아닙니다. 이 화장품주들의 이 네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2, 4분기에 실적이 더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2, 4분기의 실적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7월 말이나 8월 초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 가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떤 눌림목에서 내려왔을 때 21선에 이렇게 매수하셔서 들고 가시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한 시점이 뭐냐면 실적이 많이 나온 성수기가 되지 않았는데 성수기는 우리 5월, 6월이죠. 그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장품에 관련돼서 5월 초에 일본에는 골든 위크가 있었고 중국에는 노동절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 CJ 올리브영 쪽의 매출이 50% 증가했는데 이 중저가 제품의 화장품들이 그런 데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CJ 올리브영에는 언론에 의하면 한 7종목 정도, 10종목 정도의 중저가 제품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여러분 가보셨어요? 홍대라든가 인천에 있는 여러분 새로 생긴 호텔 인피니언가요? 그 호텔들 가보면 거기 올리브영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화장품주를 사기 전에 그런 데를 가보셔야 돼요. 저는 다 방송에 추천드리기 전에 다 가보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앉아서 펜대만 굴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좋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가보면 외국인들이 특히 홍대 지점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자, 올리브영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 입구 쪽에 많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홍대에 주로 많이 가봤는데 홍대 쪽에도 입구 쪽에 있고 인천에 새로 크게 생긴 라스베이거스 스타일의 호텔인 인스파이어도 입구 쪽에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인스파이어도 많이 오고 또 한국 관광 그러면 홍대 뭐 이런 데는 그냥 홍대, 인스파이어 또 어디죠? 명동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가는 곳곳에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중저가 한국 화장품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특히나 5월 26일, 27일 뭐가 있었죠?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특히나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반도체에 대한 그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와 친해질 필요가 있어서 중국의
총리가 우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기업인은 딱 한 명 만났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신라 호텔에서 면담을 했는데 이주영 회장과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가장 필요한 회사는 사실은 화장품이 아니라 뭐였죠? 반도체입니다. 이제 반도체와 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중국은 왔고 중국은 당연히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과 중국은 경제와 문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식의 멘트를 정상회담 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동기가 계속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오늘 토요일 이 시점에도 이런 종목들은 계속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따르게 실적을 이만큼 내는 섹터가 지금 없는 거죠. 사실 이 종목을 제가 5월 10일 날 두 번째 강조할 때도 해도 불구하고 그때도 화장품은 섹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매출들이 시총이 막 2천억, 3천억 이거밖에 안 돼요. 실리콘도 빼고는 인구로도 좀 빼고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반도체의 물량을 반도체만큼 섹터라고 할 수 있을까? 바이오만큼 섹터라고 할 수 있을까? 2000년이면 섹터를 할 수 있나? 기관과 외국인이 보기에는 섹터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작은 스몰 캡 섹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기관과 외국인도 어쩔 수 없이 반도체가 이상만큼 실적을 안 내고 우리 전기차도 실적을 많이 낸다고 하더니 전기차의 문제점도 있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카가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저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기관과 외국인도 시선을 KBT로 돌리게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와 곁들여지면서 시장이 KBT에 주목을 하고 지금 5월이 끝나는 이 시점에는 모든 투자자들이 KBT가 중요하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방송에서 또 언론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5월 18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5월 18일은 제가 이렇게 KBT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서 하나를 더 곁들였습니다. 곁들인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나온 섹터가 뭐였다고 그랬죠? 전력 설비주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안 써놨는데 LS 일렉트릭 말고 제일 일렉트릭이 있죠? 이렇게 4종목 정도 이렇게 5종목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때 5월 18일 방송 이후에도 실리콘토와 인그루드랩 한번 보세요. 자, 인그루드랩이 뒤늦게 올랐다는 뜻을 표시한 거죠. 인그루드랩을 지난주에 사셨거나, 그죠? 5월 18일 이후에 월요일 날 5월 20일 정도에 사셨어도 여러분들은 50%의 수익을 내실 수 있었습니다. 자, 화장품은 너무 올랐어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안 제시한 게 LS 일렉트릭과 제일 일렉트릭이었는데 LS 일렉트릭만 해도 수익률이 27%였고 제일 일렉트릭은 오르고 내렸지만 제일 일렉트릭은 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여기 제일이 있어요. 제일 일렉트릭이. 제일. 그랬더니 제일 일렉트릭이 제가 방송에서 소개한 이후에 3일 후에인가 한 29%인가 하루에 올랐어요. 급등한 이유. 그죠? 실리콘토와 인그루드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전력 설비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설비주는 최근에 물론 제가 이거 추천드린 건 5월 18일이지만 방송에 소개한 건 18일이지만 최근이죠. 5월 말에 미국 바이든 정부는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전선을 교체하고 그죠? 교체해서 늘어나는 전력수를 대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막 보도됐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부족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KBT 외에도 제가 5월 18일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적이 나온 섹터, 실적이 앞으로 늘어날 섹터는 전력 설비주다. 전력 설비주는 AIEN 데이터 수요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바이든 정부가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또 트럼프가 되더라도 트럼프는 뭘 필요합니까? 트럼프는 태양광 등 태양광이 아니라 뭐죠? 원자력도 다 신재생에너지죠. 그래서 이때 제 말씀드릴 때는 전력 설비주로만 얘기가 됐었는데 5월 말에 와서는 이게 바이든이나 트럼프의 대선 공약주가 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섹터가 묶이면서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와 같이 묶여서 하나의 신재생 섹터로 섹터가 변하고 있습니다. 섹터의 제목이 전력 설비에서 신재생에너지 섹터로 바뀌고 있는데 자,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떻습니까? 날씨가 엄청 더워졌죠.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늘어납니까? 전력 수요가 AI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도 전력 수요가 급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섹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따라서 LS 일렉트릭과 제일 일렉트릭 이 종목도 많이 급등했죠. 그때 제가 방송에서 제일 일렉트릭을 설명드렸는데 그때 말씀을 못 들으시는 분들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제일 일렉트릭은 원래는 제1전기공업이었습니다. 제1전기공업인데 미국의 최대 전력회사 이튼사와
30년간 협력한 회사입니다. 즉 미국의 전력수가 증가하면 한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할 회사는 제일일렉트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미국의 이튼사의 IR 자료를 아튼사에 들어가서 봤더니 2025년도, 26년도에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는 걸 알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튼사의 매출이 증가하면 어느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나요? 제일일렉트릭의 매출이 증가하니까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수요일인가 어떤 데에 제 방송 후에 18일 이후에 한 20며칠경에 제일일렉트릭이 그날 하루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LS일렉트릭도 급등을 했죠. 자, LS일렉트릭을 잘 봐야 되는 게 LS일렉트릭만 보시지 마시고 시장의 화두는 금년도에 LS그룹이죠. LS일렉트릭, LS머티리얼즈, 그죠? 또 이번 마지막 주에는 LS머티리얼이 주목받고 있고 금요일에도 LS머티리얼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SOFC라고 해서 그런 쪽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LS그룹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LS일렉트릭 포함해서 LS머티리얼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LS그룹도 다 같이 보셔야 돼요. 그죠? LS그룹 잘 보셔야 되고 제일일렉트릭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저도 신기했습니다. 5월 셋째 주가 지났는데도 제가 토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 시청자도 별로 없으실 텐데 주말이 지나서 놀러 가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려 안 믿으셨을 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올라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자, 5월 18일 현재도.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고 자, 5월 마지막 주 5월 20 며칠 경우에는 과연 어떤 수익을 냈을까? 저도 궁금해서 이 자료를 만들 때 한번 봤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궁금해서 해본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아, 이제 인그루드랩의 실적은 많이 줄었네요. 자, 그래도 이때 매수하셨어도 그래도 이익이네요. 그래도. 자, 실리콘2 이때 매수하셨어도 그래도 벌써 20% 이상의 수익을 줍니다. 실리콘2 그때 매수하셨어도 5월 4일, 10일, 18일, 25일 토요일 4주 연속으로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고 계속 수익이 냈던 두 종목입니다. 자, 제가 왜 굳이 매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까? 그거는 매주 그 타이밍에서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매주 추천드린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제 계산은 모르겠는데 내려간 종목이 없을 정도 물론 일부 조금 내려갔다 올라온 종목이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5월 한 달 내내 방송했던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이 등장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섹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섹터의 대장주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죠? 그다음에 CS 윈드가 있고 또 뭐 있죠? 여기 빠졌는데 SK 오션플랜트도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토요일에 수익을 말에 대해서 이 세 종목을 잘 보시면 돼요. 세 종목을 SK 오션플랜트, 현대에너지솔루션, CS 윈드 이렇게, 그죠?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KBT는 이 방송을 뒤늦게 5월 말에 보셨어도 뒤늦게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수익을 말하다를 보시고 매수하셔도 여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고 자, 신재생에너지를 매수하셔도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하셔도 CSN을 매수하셔도 여러분 다 수익을 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5월 달에 수익을 말하다 4주 방송을 했는데 그죠? 섹터 강의를 할 때마다 올랐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3월 달, 4월 달에는 화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 배트맨 1부에서 8시 20분경부터 1타 강의로 섹터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섹터 강의들이 딱 한 번 정도만 조금밖에 안 오르고 그 타이어주인가죠? K 타이어주만 조금밖에 안 오르고 다 급등을 했습니다. 거짓말처럼 9주 연속인가 8주 연속인가 대부분의 종목이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유를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가져온 종목들이 과연 5월 달에 제가 강의한 종목들이 왜 이렇게 수익을 냈나 같이 리뷰를 해보자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방송을 위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더니 제가 강의한 종목들이 이상하게 3, 4월에 1타 강의할 때도 다 오르고 5월 달에 수익을 말하다 할 때도 다 물론 한두 종목이 약간 오르지 않았거나 뭐 보합 마이너스 1% 이 정도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급등을 했다는 이유를 봤더니 제가 이 종목을 고르는 이유가 있더라 이겁니다. 섹터에 즉 실적이 나오고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을 강의를 했더니 그걸 소개시켜드렸더니 그 종목들이 그냥 보통은 4거래일 길어봤자 일주일 우리 그냥 거래일 기준이 아니라 그냥 주 단위로 하면 일주 내에는 늦어도 일주 내에는 다 오르더라 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다 일주 내에는 다 올랐죠. 일주 내에 오르고 조금씩 매도하시면서 들고 계셨으면 이렇게 수익을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뒤늦게 강의를 보신 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리뷰한 종목들이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유명한 전문가라든가 유명한 방송에서 이 종목을 구성하세요, 포트를 구성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포트를 구성했다가도 내려가면 자 시장의 흐름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네 종목을 자랑하려고 갖고 온 것은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이런 걸 같이 비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목을 6월 달에 구성하실 때도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명심하죠. 첫 번째, 시장에 그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섹터를 공략하자. 그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실적을 내야겠죠. 회사가 돈을 못 내는데 이익을 못 내는데 앞으로 낸다는 건 의미가 없죠.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낼 섹터이냐 이걸 수고한 거 그죠? 수급이 있어야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그죠? 시장에 이슈를 모아야 되는 이런 세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네 번째 더 중요한 거 그 회사가 가장 안정적이냐를 보면서 매수해야 되는데 제가 일타 강의한 전 종목이나 수익을 말해야 되는 모든 종목은 제가 그냥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부채 비율과 유볼까지 검토해서 지난 3개년간의 수익률, 1, 4분기의 실적까지 다 검토해서 재무제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절대는 아니겠죠. 최대한 손해를 안 보실 수 있는 위치의 섹터의 종목들을 가져왔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수익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지도 않을 거를 가면서 막 급등하는 종목 추천하는 이런 무례한 예를 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보고 수익을 내실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면 그걸로 만족하기 따름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우연히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모를 드리는 거고 실리콘트 인그루드랩, CSN 현대에너지 솔루션 여기에 언급하지 않았던 모든 종목들은 저는 재무제표를 다 검증해서 매출 구성을 다 검증해서 가져오는 거지 그냥 그 섹터가 오르니까 그냥 무더기를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섹터 내에서도 재무건조가 불안정해서 혹시나 매수하셨다가 큰 손해를 받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가져오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잘 유의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5월 4주간의 말씀을 드렸고 이 4주간의 방송을 요약해서 그럼 우리 6월 달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길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방송에 들으신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에다가 길게 막 5만 가지 글을 써놓으면 여러분 기억도 못하시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우리 멘트만 써놨습니다. 자,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반드시 가는 말에 올라타자. 그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그 달리던 말이 갑자기 멈출 수 있나요? 갑자기 멈추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갑자기 자빠져서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거. 그죠? 달린 말은 자빠져도 얼마 가죠? 달린 차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면 멈춰 서나요? 적어도 50m, 100m는 날아가죠. 마찬가지로 가는 주식은 적어도 멈춰 서려면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달리는 말의 원리와 똑같이 주식도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가는 말에 올라타자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죠? 가지 않는 말. 그게 무슨 말이 있죠? 정별 종목이 아닌 역별 종목이 가지 않는 말입니다. 자, 가는 말이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해서 정별 종목이다. 정별 종목 중에서 그저 이렇게 올순이 급등하는 거는 잘 달리는 말이겠죠. 그죠? 탑마. 그다음에 이렇게 느슨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좀 보통마. 자,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말은 그나마 적당한 말. 이런 말들이죠. 이런 말들이 가는 말이다. 이런 종목이 올라타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5일선 타고 올라온 종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정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정별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이 정별 종목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5월 달에 여러분 추천드려서 수익을 낸 섹터가 뭐였죠? 전부 다 K뷰티, 전력설비, 또 뭐 있죠? 신재생에너지 이런 섹터 있잖아요. 5월 달에 같이 저랑 강의 보신 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6월 달에 공략해야 할 때도 실적이 나오는 섹터, 실적이 나오는 종목, 재무구조가 안전한 종목을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5월 달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4개주를 리뷰한 결과가 나온 게 결과치 데이터를 하나의 우리가 정성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실적 섹터에 매매하자. 그 실적 섹터에 집중하자 이렇게라고 결론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실적 섹터가 뭐가 있냐? 자, 요거는 다 적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실적 섹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실적은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실적 K뷰티, 그죠? K뷰티.
자, 안 나오네요. K뷰티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뭐 있죠? 여전히 전력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오늘 오르지 않았더라도 내일 오르지라도 여러분들이 전력 설비, 그죠? 전력 설비. 그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자, 신재생에너지에는 이 전력 설비와 관련이 있죠. 전력의 수요가 늘어나면 전력 설비주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 전선.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제일일렉트릭, 재룡전기, 일진전기, 그죠? 대한전선 이 정도, 그죠? 이 정도가 전력 설비주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방송에 추천해서 공략주를 줬던 바이오 스마트, 그죠? 바이오 스마트 이런 종목들이 전력 스마트입니다. 저기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 오늘 방송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전력 설비주에 현재 제가 공략주를 드리고 수익을 낸 다음에 저점에 있는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게 바이오 스마트다. 자, 바이오 공략주, 바이오 스마트, 그럼 바이오 종목이 아니라 전선 관련주인데 이 회사의 과거의 매출은, 그죠? 카드 매출도 있었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 회사의 1사분기 매출의 한 50% 이상은 55%는 전력 설비 쪽에서, 그래서 중전기 관련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력 설비주에 여기는 써오진 않았지만 모르신 분이 있으면 바이오 스마트를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태양광 있죠. 태양광은 우리 대명에너지, 그죠? 이런 게 있고, 또 풍력 관련된 건 뭐죠? SK 오션 플랜트, 그죠? 이런 게 있고, 또 풍력도 많이 있죠. 그거 잘 찾아보시고, 뭐 신성이해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보면 되겠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원전도, 원자력도 우진엔텍, G2파워, 그죠? 한신기계 이런 종목도 또 신재생에너지고 친환경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은 사고가 나면 위험할 뿐이지 환경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빨리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게 원전이잖아요. 원전 중에서도 인기 있는 게 우리가 SMR, 소형 원자로죠. 요즘 전 세계가 인기 있는 게 SMR입니다. 물론 미국의 그 원전 회사의 이름이 SMR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주가 흐름도 잘 봐야 우리 시장의 그 원전의 주가 흐름 잘 볼 수 있으니까,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있고 또 풍력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원전이 있다. 그런 종목에는 뭐가 있다? 우진엔텍, G2파워,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알고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방송에 잘 안 나왔지만 금요일날 부각된 새로운 실적 섹터가 있는데, 금요일날 부각된 섹터를 설계시켜 드릴게요. 자, 그게 뭐냐면 의류, 그죠? 신발. 자, 안 나오네요. 의류와 신발, 그죠? 신발, 의류. 이 섹터가 실적 섹터입니다. 자, 의류와 신발이 왜 실적이냐면 이제 고환율 시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수출 종목이 바로 의류와 신발이겠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의류나 신발 잘 만들잖아요. 그죠? 물론 미국의 나이키라는 회사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KBT도 잘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류와 신발도 잘하는데, 이 섹터의 제 종목들을 쭉 훑어봤더니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개선되는 게 수준이 아니라 흑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종목들도 이렇게 있어요. FNF 그리고 있어요. FNF가 있고 FNF 홀딩스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신발 관련돼서는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잘 보시면 되겠고, 또 금요일날 급등한 종목 한세시럽.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한세시럽은 금요일날 20% 이상 급등했지만 여기 또 실적 섹터고, 이렇게 FNF라든가 FNF 홀딩스,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런 섹터가 실적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섹터에 주목하자 그러고 제시를 안 하면 제가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실적 섹터에는 뭐가 있다? K뷰티가 있고, 전력설비,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뭐가 있죠? 풍력, 또 뭐가 있죠? 원자력, 그죠? 이런 게 태양광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게 의류와 신발 관련된 고환율 실적 수출주다. 이렇게 해서 묶어서 제가 실적 섹터를 말씀드렸으니까 가는 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적 섹터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6월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우리는 5월 달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났고 드디어 이제 많이 내렸기 때문에 6월 달은 반등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반등할 때 매수해야 될 종목은 실적이 나지 않은 섹터가 아니라 실적이 나는 섹터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섹터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종목을 매수하실 때도 여러분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제가 교육방에서도 말씀드린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냥 이 급락장에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지는 않아도 적어도 안 오른 종목은 0.4%라도 오르고 손해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전문가와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뭐 이상한 급등 종목 따라가서 한두 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수익을 못 내시는 거를 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자.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기에 실적 섹터, 가는 말, 정비의 종목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에 실패하지 않고 손실난 종목은 반드시 손절을 잘하자. 이렇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새로운 6월의 시장은 여러분에게 환한 빛을 비춰줄 것이고 여러분의 계좌를 풀려줄 것이라고 확실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강의를 잘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셔서 6월장 매매에 꼭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